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여행가이자 한복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현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조선여자 모나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솔직히 아무도 한복 안 입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다들 좀 더 예쁘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입게 만들려면 교육 쪽보다는 콘텐츠 쪽으로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복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좋아했는데요.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을 여동생에게 물려주던 날 엄청 울었다고 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어쩌면 운명이 아니었을까?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원래 고향이 제주도인데 서울로 상경하고부터 한복을 정말 자주 입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눈치를 덜 보기도 하고 제가 한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 와서 정말 많아져서 그때부터 정말 자주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페이스북에서 한복 입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언니 글을 본 적 있어요. 그때부터 저도 한복 입고 나도 세계 일주 꼭 해봐야겠다라는 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복의 최고 장점은 예쁜 거죠. 정말 예뻐서 한복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정말 환상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한복이라는 옷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옷이다 보니 어딜 가나 나는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한복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한복이 편한 옷은 아니에요. 불편한 부분이 많은 옷이고요. 아무래도 뭐 길이도 길고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희가 입는 모든 옷들이 다 편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는 옷들이기 때문에 한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복 입고 배낭여행 가기랑 한복 안 입고 럭셔리 호화 여행 가기. 아유, 닭전입니다. 한복 입고 배낭여행 가기. 저는 우선 애초에 그렇게 편한 여행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상당히 모험적인 여행을 즐기는 타입이라 럭셔리 여행에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한복 입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뭔가 좀 빠진 느낌? 한복을 입지 않고 여행했을 때 항상 뭔가 어색했어요. 한복 입고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남미에서 볼리비아 우유니부터 칠레 산티아고까지 2박 3일 동안 횡단하는 투어가 있어요. 이때 제가 보통은 사진 촬영할 때만 한복을 입곤 했었는데 어떤 날은 그냥 한복을 입고 출발하자라고 시작하고 중간에 계속 갈아입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어쩌다 보니 하루 종일 끝까지 한복을 입고 횡단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때 기억에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팬데믹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여행지들을 홍보하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한복이나 생활 한복을 입고 전국 일주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컨텐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 입고 사진 잘 나오게 하는 꿀팁. 조선시대 후반에 상박하후라는 패션이 유행한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솔직히 저는 한복의 가장 백미는 그런 상박하후 핏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저고리를 입고 치마가 풍성한 걸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포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복을 펼치고 앉아서 몸을 옆으로 돌려서 좀 상체는 좁아 보이게 하고 찍으면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여행 가기 전에 SNS에서 미리 제가 여행 갈 장소 사진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해요. 전부 검색해서 이곳 배경들의 색감은 어떤지, 그리고 뭐 배경이 복잡한지 혹은 단순한지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요. 거기서 한복이 가장 돋보이거나 조화로울 수 있는 걸 선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평범한 꽃밭이다 이러면 한복색은 좀 튈 수 있는 색을 입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 근대역사 문화거리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서양 선교사 사택이 많기 때문에 개화기풍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솔직히 한복을 정말 처음 입으신다면 전통 한복부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편하게 생활 한복부터 차근차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인생샷 남겨야겠다, 전통 한복 꼭 입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색깔 선택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화사하고 채도가 높은 색깔 선택해 주시면
훨씬 더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런 인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한복을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복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상당히 트렌디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밀레니얼 Z세대들에게 그런 한복을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는 한복 정보성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제작을 하는 건데, 솔직히 한복 시장에서 한복 정보가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예요. 어떻게 한복을 맞추고 어떻게 한복을 구매하고 이런 정보가 온라인상의 매체로 거의 정리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많이 정리하면서 한복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10년 뒤에는 한복에 대한 제약이 더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한복이 정말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정말 이 한계가 없이 많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복 잠옷도 생기고 뭐 비키니도 한복 모티브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도 꼭 전통 한복을 고집하지 않고 진짜 일본처럼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그런 한복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한복은 그냥 옷이다. 예전에는 저한테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한복은 내 정체성이고 내 자존감이고 이런 거창한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렇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복을 입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냥 여러 가지 옷의 선택지 중 하나가 한복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한복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복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한복이 패션의 한 부류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